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15장까지 기본적인 1차원 배열, 그죠? 1차원 배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배열과 함수의 관계, 그죠? 지난 시간에 지난 장에 우리가 배열과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알아봤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봤고, 실습도 예제도 다 해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또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배열을 또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값으로도 던질 때, 즉,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콜 바이 밸류와 레퍼런스의 두 가지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많이 했고, 일단은 온라인 강의에서는 많이 한 편에 속하고요. 웬만하면 뭐 거의 대다수가, 그냥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풀고 거의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기초가 되고 갈고 닦지 아니하면 뒤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 분석하기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문제 말고도 더 풀어봐야 된다라고 강조 드린 이유가, 어차피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한번 C 언어든 그게 자바든 뭐든 간에 하나의 언어를 자기 걸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만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확장해 나가기가 쉽다 이거죠. 자기 스킬 그리고 자기 개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C 언어로 시작을 하신 분, 뭐 통상 C 언어부터 시작을 하라고 권하죠. 그 이유는 중급이 아니죠.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C 언어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하죠. 대학교부터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 16장은요, 배열을 이용을 할 건데, 역시 배열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인데, 배열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렬이랑 탐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배열에는 원소들이 이렇게 정적인 개수만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죠? 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엉뚱하게 막 1, 10, 마이너스 2, 7, 뭐 이런 형태로 막 쭉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 같은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정렬을 해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렬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을 하든 앱 프로그래밍을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소팅을 하는, 즉 정렬을 하는 방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자바라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arrays라는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sort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sort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러한 정렬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리고 문제에도 뭐 어떠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더라도 이러한 알고리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뭐 서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코드 안에 어떤 코드를 삽입해야 되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간파해낼 수가 있어요.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정렬은 크게 따지면 우리가 정렬의 종류에는 선택 정렬이라는 게 적어 드리면 뭐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선택 셀렉션 소트라고 해서 선택 정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이라는 것도 있고, 정렬이 있고요. 이것도 소팅하는 거고요. 그리고 삽입 정렬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렬 있고요. 왜 이럽니까? 정렬.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머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렬하는 합병 정렬도 있어요. 그리고 퀵 정렬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쉘 정렬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 요렇게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가장 빠른 정렬 방법은 우리가 2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이 바로 퀵 정렬이라는 게 1번으로 제일 빨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빠른 게 합병 정렬이에요. 그 다음에 빠른 게 우리가 삽입 정렬이에요. 아시겠죠? 삽입 정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른 게 선택 정렬이에요. 시간 복잡도라는 알고리즘 개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아시게 돼요. 그리고 버블 정렬이 제일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쉘 정렬은 제가 시간 탐색도를 구분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이거 넣으면 한 2, 3등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쉘 정렬도. 아무튼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선택, 버블, 삽입, 그리고 합병, 그리고 퀵, 쉘 이렇게 있는데 합병 정렬과 퀵 정렬은 나중에 우리가 고급에 들어가서 정렬을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이 아니라 이번 장에서는요. 선택 정렬부터 시작해서 삽입 정렬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세 개가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요.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근데 합병, 퀵, 쉘 정렬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정렬에 대한 기본적인 이 선택, 버블, 삽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합병이라든지 퀵이라든지 쉘이라는 정렬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복잡도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 복잡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 언어 다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배우시든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시든 여러분들 마음인데, 자료 구조론을 먼저 좀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공부를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구태여 그거를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을 하든 뭐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렬할 때 굉장히 수월하다. 정렬은 정말 많이 쓰이죠. 왜? 뭐 쿠팡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팔린 순, 적게 팔린 순, 뭐 평점이 높은 순, 뭐 이런 순서들이 정렬이 돼서 쭉 리스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 때 우리가 정렬 기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가지의 정렬 배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설명은 했고요. 그리고 탐색은 뭐냐면, 우리가 배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정적인 자료가 이렇게 쭉 사용자로 입력을 받든 뭘 하든 간에 쭉 이렇게 많아요. 그럼 여기에 1, 7, 8, 10,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요. 그러면 탐색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내가 정렬 중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찾는 그 과정을 우리가 탐색이라고 합니다. 탐색, 서칭.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이진 탐색, 그리고 순차 탐색,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이번 장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선택 정렬은
셀렉션 선택이죠, 그죠? 그리고 sort 정렬하다라는 뜻으로 셀렉션 sor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 정렬은 정렬되지 않은 배열 요소의 데이터 값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정렬이 돼 있는데 정렬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면 1, 2, 3이 되든지 아니면 3, 2, 1이 되든지 이런 형태로 정렬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를 배열 요소, 실제 값을 의미하죠.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 값을 작은 값을 찾아서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은 요 놈이죠. 그죠? 요 놈을 찾아서 맨 앞에 이 데이터랑 교환해 가면서 정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그죠? 솔직히 자료 구조, 즉 알고리즘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은 선택 정렬의 동작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만약에 배열 요소의 초기 상태가 5, 4, 1, 2, 3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 정렬을 시작을 하게 되면, 루프를 돌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작은 값 1을 찾겠죠. 그죠? 1을 찾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데이터와 교환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로 얘가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로 갔으니까 얘는 이제 이 최소값이 1로 갔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부터 이 4개에 대해서 또 최소값을 구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4, 5, 3, 2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작은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또 맨 앞에 있는 이 4와 바뀌어서 1, 2, 6, 1, 2, 5, 3, 4가 됐죠. 그럼 얘도 이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5, 3, 4에서 재고 작은 값은 이놈이에요. 그죠? 이놈이니까 이 앞에 데이터 이거랑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스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여기까지 정렬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5, 4가 들어갔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여기 최소값이 이놈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거랑 또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정렬이 다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아, 배열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 값을 인덱스 0번째부터 바꾸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덱스가 증가가 돼서 다시 최소값 제일 최소값 왼쪽으로 빠진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서 최소값을 찾아서 앞에 거와 바꾸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은 해요. 근데 이거를 코드로 나타내 봐라, 프로그래밍을 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학생들이 멍해져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림같이 여러분들이 해보란 말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공식은 있어요. 공식은 있는데 공식만 외우면 그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는 거고, 그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응용까지 할 줄 알고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 선택 정렬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정렬의 첫 번째 선택 정렬이 나왔는데, 이러한 선택 정렬은 기억하십시오. 가장 작은 값을 데이터에서, 즉 배열 요소에서, 그죠? 배열 요소에서 우리가 뭡니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제일 큰 값을 찾아 뭐 맨 뒤의 요소와 바꾸는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반복문이니까 당연히 반복 루프를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또 얘기하자면 지금은 현재 가장 작은 값을 또 맨 앞에 데이터와 비교 교환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자면 정렬을 하는데 제일 큰 값을 찾아서 맨 뒤로 보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 정렬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코드를 일단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해석하면서 해석이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습하고 문제 하나나 두 개 정도 풀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정렬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디버깅을 해보면 값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따라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소스를 한번 봅니다. 다음 예제는 선택 정렬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배열 요소의 데이터 값이 어떻게 정렬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먼저 출력 결과를 보면 배열 요소는 이와 같이 5, 4, 1, 3이에요. 그죠?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포문으로 선택 정렬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정렬된 배열 요소를 찍어 보니까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다. 그죠? 예.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코드를 이렇게 짰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죠. 자, 5개의 S 언더바 리스트에다가 5개의 방을 선언을 했고 초기화를 5, 4, 1, 3, 2로 했어요. 그리고 루프 변수 2개 선언했고요. 이거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우유와 주스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빈컵이 필요하기 때문에 템플을 하나 선언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sort라는 이 값도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초기 요소에서 이거 프린트 찍었다. 그죠? 예. 그리고 포문을 정렬해서 했다. 찍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더블 루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요. 버블 정렬도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for 더블 루프 들어가고 if가 들어간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for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i는 length 마이너스 1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자기 자신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처음에 이렇게 아니 여기 있죠. 이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면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요 놈을 만났을 때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 자신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자신과 비교한 인덱스는 제외하기를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rt 값에다가 i 값을 넣었어요. 그럼 처음 돌 때 0이겠다. 그죠? 둘 다. 그죠? 예, 0이고 이제 더블 루프 안에서 초기화는 외부 루프가 도는 만큼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j는 i 플러스 1. 그러면 j는 1이 되겠죠. 처음 돌 때. 얘가 0이니까 i가 0이니까 i 플러스 1을 하니까 0이에요. 그죠? sort는 j는 1이고 sort는 0이에요. 그리고 얘는 length만큼 돌아야죠. 왜? 자기가 이걸로 처음에 비교를 할 때 뒤에 거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죠? 제일 최고 작은 값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 비교한 인덱스는 제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은 요 4죠. 4. 그죠? 4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내부 루프를 돌겠죠.
그래서 if에서 s 언더바 list j 하게 되면 4예요. 얘는 4. 그리고 s list sort가 0이죠. 맞나요? 0이에요. 그죠? 0이에요. 아니죠. 0이니까 5죠. 5. 5. 잘못 봤군요. 5예요. 5. 실제 값이니까. 4, 5죠.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5니까 참이네요. 그죠? 참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참이니까 요거 실행되겠네요. 소트에다가 j 값을 넣었어요. 그럼 소트는 여기서 1이 됐다.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 정렬을 통해서 값을 치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s 언더바 리스트 i 값은 첫 번째 돌 때는 리스트 i는 0이니까 얘는 5가 될 거고요. 템프도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s 리스트 i 0번째 값은 5의 값에다가 소트 값 그래 여기 값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다가 s 리스트 소트가 i라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소트 값을 j로 바꾸고 있었죠. 이게 참이니까. 그러면 얘는 5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s 리스트 i는 0번째죠. 그죠? 0번째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i 값에다가 5를 넣고 그리고 템프 잘못됐네요. 설명이. 잠깐만요. 다시 따라가 보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했고 그 다음에 소트에다가 각각 0, 둘 다 0이에요. 그죠? 둘 다 0이에요. 그 다음에 j는 i 플러스 1이니까 1이에요. 1. 그죠? 그러면 요놈 두 개를 가르친다. 그죠? 그런데 s 언더바 리스트 j가 뭐예요? 1이죠. 지금 현재 얘예요. 얘. 그럼 얘가 4네요. 제가 깜빡이 잘못 봤네요. i로. 그죠? 그리고 나서 sort에다가 0을 잡아 넣었는데 0이 5란 말이죠. 그죠? 5단 말이에요. 그러면 5니까 이거 위에 조건문 실행 참이죠. 그러면 4보다 5가 크죠. 크니까 sort에다가는 1을 잡아 넣고 있는 것이죠. j 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sort는 1이에요. 그죠? i는 그대로 0이고요. 맞죠? 그래서 템프에다가 s 리스트 언더바 i 5 값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5 여기도 5가 돼가지고 5가 템프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s 리스트 sort는 현재 1이다. 그죠? 4죠? 이 4단 말이에요. 그러면 s 리스트 i는 현재 5였는데 얘를 4로 바꾸게 되죠. 4로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템포에는 5가 저장이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s 리스트 sort 얘는 첫 번째예요. 4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5를 넣어서 한 번 돌 때 어떻게 됐었어요? 내부 루프가 한 번 돌 때 그러니까 내부 루프가 이렇게 한번 돌잖아요. 그죠? 돌면 이렇게 이제 하면 바꾸면 결국에는 4, 5, 1, 2,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부 루프를 또다시 도는데 이거는 지금 영역이 어디예요? 이거는 지금 영역이 이 포문 안의 영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값에서 실행 안 해요. 이거는 여기에서 내부 루프에서 계속 여기서 돌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0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j 값이 i로 들어갔고 그리고 얘는 배열 요소가 5개인데 1개를 뺐으니까 4예요. 그러면 0, 1, 2, 3, 4 0, 1, 2, 3 4번 돌겠죠. 자기 자신을 빼고 그죠?
돌면서 내부 루프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정렬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최소 값을 구하겠죠. 맞나요? 5번을, 아니 4번을 이렇게 돌면서 1을 찾겠죠. 왜? 두 번째 돌 때는, 첫 번째 돌 때는 이게 이제 참이어서 들어왔고, 두 번째 돌 때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얘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트에는 2가 들어갈 게 맞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3이 왔어요. 3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이거 실행 안 돼요. 이것도 크니까 실행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부가 끝났어요. 내부 루프가 여기서 끝났어요. 한 줄 한 줄씩이다 보니까 중블록을 이렇게 뭡니까? 안 쳤죠. 원래 이렇게 쳐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을 찾았을 거예요. 소트가 2가 들어가 있어요. 2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요 루프를 내부 루프를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이제 내부 루프 한번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sort list I. 그죠? I는 0이니까 이거잖아요. 5하고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고, 얘는 sort는 여기에서 sort J를 했기 때문에 얘의 인덱스가 2죠. 2인데 값은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I 값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다가 1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얘는 1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처음 외부 루프가 한 바퀴 돌 때는 1, 4, 5, 3,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자, I 뿔뿔을 했다. 그죠? 예, I 뿔뿔은 이제 1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왜? 1이니까 이제 소트에다가 I 값을 1을 잡아 넣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2가 되겠네요. J는. 그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봐요. 여기니까 여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4, 5. 그러면 5가 크다. 그죠? 그러니까 참이네요. 맞잖아요. 참이네요. 그죠? 그래서 5가 크니까 여기에다가 J 값을 아니죠. 이게 5인가요? J가 2니까 J가 2죠. J가 2고 자꾸 I로 보여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5가 되죠. 5가 되고 얘가 4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참인가요? 참 아니다. 그죠? 그러면 소트는 그대로 1이에요. 그죠? 소트는 그대로 1이고 그 다음에 또 내부 루프를 또 돌겠죠. 여기에서 돌아야 되겠죠. 그럼 J 뿔뿔이 되면 어떻게 돼요? 2에서 3이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이제 또 비교할 거예요. 그죠? 지금 1, 4, 5, 3이 됐으니까 3하고 5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조건 만족하죠? 이거 만족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이건 3이니까 3하고 5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찾을 때는 얘를 찾겠죠. 그러면 얘하고 이제 자리를 또 바꾸게 되면 두 번째는 1, 2, 4, 5, 3이 되죠. 이렇게 정렬이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된 배열 요소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1, 2, 3, 4, 5가 나오는 것이죠.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뭡니까? 디버깅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펜으로 적어가면서 이 출력 과정을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면 돼요.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 선택 정렬 하나 설명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됐네요. 아무튼 이와 같이 인접해 있는 값과 비교를 내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최소값을 찾아서 최소값과 맨 큰 값 앞에 있는 첫 번째 값하고 바꿔 나가는 과정, 이러한 알고리즘 정렬 방법이 바로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해보죠. 선택 정렬. 이거 이해하면 버블 정렬은 그냥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시간이 된 관계로요. 요까지 선택 정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특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이잖아요. 공식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울 수가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복잡한 수학이라도 공식을 알고 몇 문제를 좀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레 익숙해지죠.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여 살려야 될 실력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수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을 약간 기반을 둔 거죠. 수학을 모르면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수학을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 웬만한 거는 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선택 정렬에 대해서 실습하고요. 혹시 문제 찾아보고 있으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익숙해지니까. 알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